뭐 어차피 뭐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서원 씨를 면회를 가서 제가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이가 저렇게 뒤뚱거릴 때 변 대표가 지난번 장시호 집을 찾아갔듯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호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최서원 씨와 가서 의논해서 최서원 씨가 전해주는 메모를 장시호 모친에게 오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시호 변호사를 했던 이지훈 변호사에게도 제가 오늘 직접 가서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할 만큼 했는데 역시 변호사들은 빠져나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장시호 씨나 장시호 씨 측에서 듣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 여우 같은 특검 팀들이나 이 법을 전공하는 변호사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지는 뭐 눈에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편지 내용에도 아마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편지 이 그 장시호 변호사 이준 변호사에 대한 편지 내용은 내가 공개적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전했지만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실제 내용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걸로 해서 그 전달이 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도 쉽게 실타래가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버텨봐야 자기들이 더 손해인 것이니까. 이미 조금 더 이야기했듯이 최서원 씨가 하게 된 그것은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만 했다 하면 저는 엄청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변 대표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이 최서원 씨의 고소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이가 저지른 저 엄청난 짓, 즉 한동훈과 김영철과 박주성 핵심 그 세 명인데 거기서 서현주라는 사람이 2017년 1월 25일 포맷 작업을 하고 ADB 안드로이드 디버깅 브리지는 ADB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삭제하고 L자 패턴을 어떻게 심고 빼고 여었다 뺐다 2월 1일 다시 L자 패턴 집어넣고 이런 조작했는 것을 과연 윤석열이가 한동훈과 그 일당대 현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 내용을 윤석열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을 아마 얼마 전에 그 AI로 그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윤석열 지금 변호인단 측을 접촉해서 이 내용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하고 가능하면 자기들 변호인단들끼리 모여서 과연 정말 윤석열이가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판단할 때는 옛날 김진태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김진태가 물을 때 그때 이미 윤석열은 컴퓨터 잘 모른다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답변인 게 한동훈이었지. 거기에 아울러 최서원 씨도 옥중에 최서원 씨도 면회를 가면 저한테 한두 번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 한동훈이가 나쁜 짓을 다 했다. 이건 최서원 씨가 직접
저한테 했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옥중에 있는 윤석열 씨는 건더글 술을 한 잔 먹고 좋아하다 보니 건더건더 사람만 좋아서 건더건더 해가지고 아마 빨리빨리 안 하고 뭐해 짝 이런 거 다 해결 못해 정도가 됐을 것 같고, 그게 아마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엄청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보는데, 역시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 우리 독자 여러분들 대충 알다시피 장시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이 내용이 좀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는 윤석열 변호인단들에게 충분히 뭐 전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변대표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백방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같이 다니셔도 이걸 정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뭘 좀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태울 PC라는 것이. 왜냐하면 1태울 PC와 2태울 PC 이걸 명쾌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시호가 하는 것은 제2태블릿 PC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또 지금 최서원 씨가 모든 것을 고발하는 것은 특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JTBC와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권력이 권력기관인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최고의 공권력인 검찰이 합작해서 저지른 제1태블릿 PC에 대한 것은 그 원흉이 김한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왜 고발지 안 썼냐? 그건 별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태블릿 PC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포렌식 결과를 갖고 있고 장시호 진술이 모든 게 거짓이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 고소장을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1태블릿 PC 즉 JTBC가 저지른, 그 다음에 당시 노승근 차장검사, 당시 특별수사본부 팀장 노승근이와 JTBC 심수위 두 합작으로 이루어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때까지 저지른 그들의 행위, 거기에 협조한 김한수,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2019년도에 2018년 연말과 2019년 초에 JTBC 기자 5명을 고발을 했고, 노승근 중앙지검장 제 1차장까지 그때 제가 다 고발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홀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쉽게도 우리가 돌려받은 태블릿 PC, 그것이 아시다시피 엉뚱한 자의 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보돼서 포렌식만 하면은 그것은 막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렌식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김한수라는 자가 그 태블릿 PC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 것은 자기가 개통했고 자기가 미디어 담당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태블릿 PC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JTBC에서 손석희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드레스덴 연습물 수정이라는 이 허위는 있을 수가 없는 가짜를 한마디 하면 이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장시호도 그렇고 김한수도 그렇고 몇 푼 되지도 않은 돈 먹은 거, 그걸 검찰의 약점 잡혀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팔아먹고 대한민국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의 주범들이 바로 김한수와 제1 태블릿 PC는 김한수고 제2 태블릿 PC는 장시호입니다. 김한수는 창조경제 홈페이지 작성 및 일부 청와대 광고물, 거기에 대한 얼마 되지 않은 비리에 걸려있고, 장시호는 당시 동계 스포츠 영재재단을 설립해서 국가보조금 일부를 떼먹은 그 약점으로
돈 몇 푼 되지 않은 돈 몇 푼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의 밑거름을 깔아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역적 모의를 행사한 것은 그 당시 검찰 라인, 즉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김순남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노승근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그 3명 라인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하는 그 입건과 그 조작 행위를 했던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고, 그 다음 장시호의 거짓 진술로 경제공동체니 부식 청탁이나 하는 것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이 라인들입니다. 적어도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만은 확실하게 1태울 PC와 2태울 PC 진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태블 PC가 조작된 것에서 확신을 가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불안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끝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희망이 없다, 뭐다, 그럴 수밖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만 쳐다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는 장악되고 언론 장악되고 쓰레기 언론들. 그러나 이 불법 탄핵에 대해서 동원된 태블릿 PC 조작과 제1 태블릿 PC를 조작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 것인지 우리같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싸움이다. 왜? 저놈들이 지금 현재 이미 바늘구멍이 뚫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